최근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2024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줄었고 순이익도 72%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이 말은 소득 감소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 1,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2023년 기준 922만 명으로 전체의 75%를 넘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30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은 선택이었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폐업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가 약 98만 6천 명이나 됩니다.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도 높았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 같은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의 연간 폐업률은 20%를 넘어서 가게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런 자영업자 위기의 배경에는 내수 소비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먼저 가계 소비 위축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과 빚상환 탓에 소비 심리가 크게 얼어붙으면서 2023년 1월에서 1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 매출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음식, 도소매 업종 자영업자들은 손님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고 연말 특수마저 실종되며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2천조 원 시대에 접어든 것도 내수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고금리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이 많았는데 2022년과 2023년 사이 급상승한 금리가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고 이로 인한 월이자 부담액만 평균 84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 8%가 넘는 고금리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은행권 대출 외에 제2금융권까지 끌어쓴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1인당 평균 대출이 4억 3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부채 규모가 큽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금리 속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2015년 이후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체된 대출액은 1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버티다 못해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리가 높으면 영업이 잘 되어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지고, 영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땐 그냥 지옥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들의 만기 연장 유예가 서서히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과 각종 비용 부담 역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 후 상권 회복 기대 등으로 일부 상가 임대료가 인상되었는데 매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임차료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한 설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원자재비, 인건비 다음으로 큰 경영 부담 요소로 꼽았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역시 급등한 상황에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비인 임대료는 오히려 인상되거나 유지되어서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물가 환경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비용 압박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금융 부분 지원으로 정부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가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에서 5%대 저금리로 바꿔주고 상환 기한을 10년으로 늘려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 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거나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영세 자영업자 약 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건부 채무 감면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건 없습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기간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이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 임대인이 그리 많지 않아 그 효과는 미미했던 편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폐업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4년에는 불과 11월 초에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규모가 부족했습니다. 빚이 몇 천만 원씩인데 250만 원 지원금이 도움이야 되겠습니까?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소비 쿠폰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대상 판로 지원 행사 등을 추진했는데 잠깐 좋은가 싶더니 역시 해결된 건 없습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재기 지원 명목으로 재창업 교육, 컨설팅,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배달 수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장 임대료와 대출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간접 지원을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망한 자영업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실패한 사업을 계속 구제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의 왜곡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구제라는 명목 아래 또 다른 부실 경영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의 대책은 결국 일시적 연명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금융지원은 잠시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금리와 높은 임대료, 소비 위축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영업의 근본적인 생존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 과잉 문제 역시 우리나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고용 창출과 내수 경기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 재기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단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과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패한 사업을 계속 구제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시장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 금융 지원부터 장기 구조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와 신속한 실행입니다. 현재의 자영업 위기는 우리 경제 기반인 내수의 위기로 직결되어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골목 상권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겁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와 지역 경제, 나아가 거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지금의 자영업 위기를 민생 경제의 중심 과제로 두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